네, 안녕하세요. 27학년도 3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총평 및 해설을 맡은 더매드 교육그룹 총괄원장 한수야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해당 모의고사 관련해서 일단 등급컷, 그리고 이제 총평, 그리고 유형 분석, 그리고 학생 반응 분석, 그리고 사전 문항 해설, 결론 및 마무리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이번 시험과 관련된 일단 등급컷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아직 시점이 이제 완전한 등급컷이 나온 시점은 아니라서 일단은 EBS에 기반한 이제 가채점 분석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과 같이 일단 등급컷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치른 이제 전체 응시자 수는 4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확통 같은 경우가 85점, 그리고 미적분이 81점, 기하가 84점과 같이 1등급 컷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순서대로 2, 3, 4 등급 컷이 이제 약 8점에서 10점 정도의 어떤 이제 텀을 두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표준 점수가 사실 중요한데요. 이제 표점이 이제 1등급을 받았을 때 134, 2등급은 127, 3등급은 119, 그리고 4등급 이제 만점은 141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작년 3월과 비교를 한번 하셔야 돼요. 작년 3월 시험은 일단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150점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만점을 받은 경우에도 이제 표준 점수가 이제 140점, 141점, 이제 이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 1등급 것 자체가 이제 85, 81, 84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해당 점수를 획득했을 때의 표준 점수는 134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어떤 등급 컷이 하락됐고요. 만점 표준 점수도 하락됐습니다. 더불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간은 이제 표준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보이고요. 더불어 중상위권에서 상위권까지의 학생들이 지금 촘촘하게 모여 있다. 그리고 중위권부터 이제 하위권까지는 상대적으로 어떤 점수 갭이 벌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번 시험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즉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 시험은 쉬웠습니다. 작년 수능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어떤 문항 출제를 한 흔적들이 보여요. 근데 해당 문항들이 너무 무난했습니다. 실제로 13번 같은 문항은 준킬러, 학생들의 어떤 변별을 둘 수 있는 문항이어야 되는데 13번 같은 건 사실 8번, 9번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 난이도의 문항이었고요. 이런 형태가 실제 모든 문항에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면서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쉬운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게 합당한 부분이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 고3 학생들, 이번 첫 시험 3월 모의고사를 치른 우리 학생들의 절대 학습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 N수생이 포함된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컷보다는 더 높은 형태의 점수가 포함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고요. 더불어 선택 과목 자체가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지금 1단원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제 단원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치르시고 당연히 잘 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어떤 이제 수능까지의 어떤 항해에 있어서 그냥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해서 계획에 맞게 하나씩 이행해야 된다. 이 부분이 결국 이번 시험의 목적이었던 거죠. 어떤 형태의 문항들이 나왔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공통 영역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11번의 합답형, 12번의 빈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습하게 되는 어떤 실전적인 교과 개념들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어떤 정확도에 있어서 좋을 수 있는 형태의 문항들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불어 이제 쉬운 문항들은 시험에서는 확실히 맞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풀 수 있는 쉬운 문항들을 놓쳐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얻어가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쉬운 문항 확실히 맞추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시간 배분, 그리고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언제나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한다. 선택 영역은 다음과 같았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난이도가 높았고요. 유의미한 문항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기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등장했었던 어떤 형태의 문제가 유사하게 그냥 출제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확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역시나 기존의 기조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요. 따라서 선택 과목 사이에 어떤 난이도 차가, 그러니까 난이도 불균형이 생겼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어렵고, 확통은 상대적으로 쉽고, 기하는 무난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단원 중 1단원만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더불어 이번 시험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선택 과목을 바꿔야지. 이거는 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적에서 확통으로 넘어간다. 또는 확통에서 미적으로 넘어간다. 아니면 기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쨌든 선택 과목 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번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학습했었던 거 그리고 앞으로 학습할 과정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의 고난도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번 지수 방정식의 취한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21번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30번 미적분 등비수열의 극한 관련한 개수색이었고요. 결국 고난도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핵심이다. 등급을 가르는 문항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공통에서는 14, 15, 21, 22. 미적분, 확통, 기하에서는 28번과 30번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 결국 우리가 해당 문항들, 이 6개 문항들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시험의 절대 난이도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 학습량이 많지 않고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반성하고 자극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험 3월 모의고사를 치렀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시험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가깝게는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 시험이 있고요. 이제 멀게는 가장 중요한 대수능이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3개월, 6개월, 8개월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지 학습 방향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학습에 실행해 주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 개념, 교과 개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불어 계산력 집중하셔가지고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이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치른 다음 좀 보이는 전반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공통영역 미적 기하 확통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다음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알아요.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점수를 잘 받진 못했다. 또는 내가 이 시험을 치렀을 때 뭔가 아쉬움이 생겼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컷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공통 이제 4점 문항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어떤 소재로 이제 문항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3차 함수와 최대 최소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10번 문항 역시 로그 함수와 관련된 도형 얘기가 진짜 전형적인 형태가 나왔어요. 11번 역시 전형적입니다. 그냥 평이했고요. 위치 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합탁형 문제가 나왔어요. 9번, 10번, 11번 문제에서 혹시라도 내가 오답 발생했다. 기본 교과 개념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기출에 나왔었던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계산이 많지도 않았어요. 12번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과 관련된 일단 빈칸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빈칸 문항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3월 교육청 시험에 등비수열 관련된 빈칸 문항이 12번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블랭크, 빈칸 문항 관련된 학습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멘트를 했지만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얘기였지만 역시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즉 9번부터 13번까지의 사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전부 어렵지 않았다. 사실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였을 것 같아요. 14번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그래프 활용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15번은 다음 함수와 관련된 그래프 개형 파악 문제가 나왔습니다. 20번은 수열의 점화식 관찰 문제가 나왔고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한동안 이제 뭐 21번, 22번, 14번, 15번 정도 급에 이제 우리 귀납 추론 문제, 수열과 관련된 점화식을 이제 귀납적으로 추론한다. 귀납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 시험만 놓고 보면 어떤 그 좀 킬러 문항에서 등장했었던 귀납 추론의 힘이 좀 약해져 보입니다. 역시나 올해의 기조를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1번은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관찰 문제였고요. 22번은 지수방정식의 치환 문제였습니다. 21번, 22번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좀 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선생님은 좀 생각을 했었고요.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미적분 같은 경우는 28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함수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으면 됐을 것 같고요. 29번은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도형 활용 문제였고요. 30번은 이제 자연수, 개수 세기, 어떤 수렴 조건과 관련된 개수 세기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 과목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1단원의 출제 단원과 범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기하 같은 경우는 28번의 쌍곡선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29번은 포물선이의 점, 30번은 중접된 2차 곡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확통 같은 경우는 28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9번 원순열, 30번 중복조합과 관련된 무난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 우린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적으로 볼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계속 모의고사를 치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항상 실전처럼 간주하되 시간 배분 잘 하시고요. 당연히 실전처럼 간주할 거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연습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봤을 때 한 문제 한 문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력 기르셔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보는 대부분의 소재는 누구랑 관련된? 함수와 관련된 요소가 많을 테니까 함수와 관련된 그래프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푸신 문항들, 문제들 반드시 다시 한번 검증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올바른 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에 대한 거 꼭 따져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오답이 생겼다면 왜 내가 오답이 생겼는지에 대한 것까지 명확한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오답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가장 어려웠었던,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던 문제는 30번 문제였고요. 96.4%의 오답률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2번, 21번, 29번, 20번 순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오답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일단 다음과 같은데요. 오답률 96% 이상 문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30번밖에 없네요. 보통 우리가 오답률 96% 이상인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인 시험에서 오답률 96% 이상 문항들은 보통 3문제 정도가 나왔던 게 최근 기조였던 것 같아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일단 이번 3월 시험 같은 경우는 N수생들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 96% 이상인 문항이 30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킬러 문항과 준킬러 문항이 존재는 했지만 사실은 그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도 96.4%의 오답률을 갖긴 하지만 이게 과연 킬러 문항이었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N수생들이 포함되면 이것보다는 오답률이 낮아질 테니까. 29번, 20번, 28번, 15번 정도의 문항들이 일단 2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서 일단 가져가는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목표는 1등급이야. 나의 목표는 2등급이야. 나의 목표는 만점이야. 나의 목표는 3등급이야. 이제 여러분들마다 내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목표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형태처럼 오답률이 배분됐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어진 등급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순위를 꼭 체크하세요. 4문제, 3문제, 뭐 3번, 21번 문제, 29번 문제, 뭐 28번 문제, 14번 문제. 이런 형태들이 어쨌든 내가 등급을 가르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춰야 될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더불어 조금 특이한 거는 일단 해당 어쨌든 데이터 안에 3점 문항도 오답률 순위에 좀 존재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9번 주어진 형태에서 이제 27번 같은 문제가 보이고요. 이제 18번 같은 문제가 보이네요. 3점 문항이 오답률 순위에 존재한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교과 개념 체크하시고 기본 개념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번 오답률을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문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문제는 13번 문항입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이제 fx 몇 차 함수? 3차 함수죠? 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fx 위의 점 이제 P에서 접선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해당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q라고 할 거고요. 우린 q에서의 접선이 이제 다시 한번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제 총평을 하는 과정에서 이 13번 문제가 이제 보통은 뭘로 등장하는? 준킬러. 그렇죠? 보통은 이 13번 문제가 준킬러로 등장하는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돼야 돼요. 근데 해당 문제가 저는 이제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이 문제가 쉬운 문제냐? 왜 이 문제가 쉬운 문제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4점짜리 문항들, 일반적인 준킬러 킬러 문항은 반드시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값이 어떤 중간중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해당 값을 우리가 찾아내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제시된 13번 문제는 미지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fx 자체가 그냥 정확하게 모든 숫자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공부한 내용에 맞춰가지고 그냥 계산 과정만 이어가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즉, 추론 과정이 배제된 그냥 계산으로 이어져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문항이었다. 따라서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13번 정도 지금 우리에게 등장한 해당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우린 어느 점? P점에서의 뭐가 필요해요? 접선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P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주어진 함수를 이제 뭐 해볼 거고요. 일단 미분을 해볼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점? 1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뭐 1을 대입하면 뭐 해당 점에서의 기울기가 1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f'이면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접선은 y는 x-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뭘 찾았어? 접선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2번.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주어진 접선이 이제 누구랑 만나는? fx와 만나는 점 q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주어진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마도 뭐 이런 느낌이 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딘가에 이제 뭐 점 P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 P에서의 접선이 주어진 함수와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Q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Q점에서의 뭐가 이제 접선이 이제 필요한 느낌인 거죠. 그렇죠? Q점에서의 이제 접선이 필요한 느낌인 건데 지금 우리는 결국 그럼 이 Q점의 좌표를 찾아야 어쨌든 주어진 Q점에서의 접선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점 P의 좌표가 1인 거 알고 있고요. 지금 점 Q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도 이제 주어진 요소를 가지고 어떤 T 값을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지금과 같이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점에 관한 언급이 등장했을 때는 차이 함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함수? 차이 함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fx가 누구? 주어진 접선 x-6과 만나는 점이 뭐랑 뭐다? 1과 이제 t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fx-x-6은 x-1제곱 x-t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찾는 fx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선 누가 나왔어? fx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 이라는 식이 방금 우리가 표현해낸
해당 시계값과 어떻다, 뭐 똑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식이 무슨 식이니까? 상등식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개수 비교를 하셔도 좋고요. 수치 대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오직 누구만 필요한 거야? t값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해당 식에서 그냥 개수 비교보다는 수치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x 대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x 대신 0을 대입하면 뭐 이 정도 형태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t값이 얼마다? 2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점 Q를 뭐 했어? 찾은 거죠. 점 Q는 J, F2가 될 거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F2도 그냥 구해볼까요? 우리가 주어진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F2는 8-16 더하기 11 빼기 8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2,-4에서의 누가 접선이, 그쵸? 이제 누구랑 x축, y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엔딩, 아까 얘기했었던 f'x가 다음과 같았으니까 해당 식에다가 누굴 대입하고요? 1을 대입하고요. 계산을 하면 비율기가 1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생긴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린 이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얼마? 그렇죠. 4 곱하기 8을 이제 뭘로 나눈 거? 2로 나눈 16이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같이 볼 문제는 14번 문항입니다. 일단 14번 문항은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활용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고요.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구간 분할 형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는 이제 사인 함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이제 a 코사인 x 더하기 b라고 표기된 코사인 함수가 등장했네요. 이때 0부터 파이까지는 3 사인 x 정해진 함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a와 b라는 미지수가 포함된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코사인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음과 같은데요. 0부터 2파이 사이에 존재하는 t가 있을 때 우린 fx는 ft라는 방정식의 근의 합이 뭐가 되게끔 하는 4분의 7파이가 되게끔 하는 누가 t가 몇 개 있더라? 4개 있더라. 이때 함수 a 코사인 x 더하기 b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살펴볼게요. 지금 해당 문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관찰하며 주어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해당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는 무슨 함수가 나오고요? 3 sin x 함수가 나오니까 다음과 같이 그려볼게요. 다음과 같이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는 코사인 함수가 나올 텐데 선생님은 지금 a, b를 모르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코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김새를 가져요? 이런 형태의 생김새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런 형태의 생김새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즉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그냥 뭐 하던가
지금처럼 그냥 쭉 올라가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보이던가 아니면 뭐 하던가 지금처럼 내려가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보이던가 일단 둘 중 하나의 그림이 보여질 거라는 건 분명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파이부터 2파이라고 표현돼. 우리는 이 해당 구간 안에서 결국은 어떤 증가하는 형태가 됐든 또는 감소하는 형태가 됐든 어떤 요소의 코사인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될지 두 번째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핵심은 다음과 같네요. fx는 ft를 즉 ft라는 건 어쨌든 t라는 점에서의 함수값 우리가 뭘로 취급하는 그냥 상수로 취급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결국 주어진 방정식은 fx라는 함수가 어떤 상수값과 만나는 누가? x의 합이 몇 개 있더라. 몇 개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합이 얼마가? 4분의 7파이가 돼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t가 몇 개 있어? 4개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런 류의 추론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인 해석은 경우를 나누어 해석합니다. 즉,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어요. 아마도 이 영역 안에 있는 함수의 생김새는 달라질 거다. 누구 값에 따라서? A값과 B값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우리는 A값과 B값을 가지고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누구 중심? 특수한 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수한 점? 누가 특수한데? 우리가 그냥 늘상 공부했었던 교점, 극점, 접점, 변곡점. 항상 이런 미지수가 포함된 어떤 형태의 추론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은 그냥 경우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특수한 점 기반의 생각을 하는 게 무조건 옳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도 해당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관점은 경우를 나눠서 풀어가는 거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특수한 점부터 해석해 보면서 되냐 안 되냐를 따져갈 거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특수한 점은 지금과 같은 점이니까. 그럼 해당 그림에서 보여지는 특수한 점은 그렇죠. 이 점이죠. 원점이 일단 보이고요. 왜? 원점은 교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구? 이 점이 보이네요. 이 점은 누구? 극점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점을 기반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은 일단 그냥 t가 얼마라고 생각해서 0이라고 생각해서 t가 0이면 이 점의 함수값이니까 뭔가 이 파란색 라인과 만나는 x들이 존재할 텐데 그들의 합이 얼마가 되게끔 4분의 7파이가 되게끔 생각해 볼 거라고. 그 말은 얘가 0이니까 아마도 여기 어딘가에 4분의 7파이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0 더하기 4분의 7파이는 4분의 7파이니까. 그쵸? 더불어 t가 얼마일 때도 2분의 파이일 때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이는 게 ft가 될 테니까 주어진 라인과 만나는 점을 이제 2분의 파이와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게끔 4분의 파이가 나오게끔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4분의 5파이 인 점과 만날 수 있으면 그렇죠? 만날 수 있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의 합은 4분의 7파이가 되니까 해당 방정식의 해가 4분의 7파이가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근데 이런 상황의 형태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공교롭게도 fx는 ft 그리고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는 t값이 몇 개? 이렇게 4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경우를 나눠 풀려고 했는데 일단 경우를 나눠서 접근하기 이전에 특수한 점 기반의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과 어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지.
이게 실전에서, 즉 모의고사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당 문제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A 코사인 x 더하기 b는 누구랑 누구? 이 두 점을 지나는 함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그냥 이런 형태의 꼴을 얘기할 거고요. 다시 말하면 A 코사인 x 더하기 b라고 표현된 함수는 뭐, 뭐와 4분의 5파이, 3과 그리고 4분의 7파이, 0을 뭐 해야 된다? 지나야 된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나왔으니까 해당 함수를 지나는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냥 주어진 요소를 뭐만 해버리면 대입해서 계산만 이어가면 그냥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문제에서 얘기가 되어져 있는 핵심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미지수가 포함된 어떤 함수가 등장했을 때 결국 우리는 해당 함수와 관련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를 분류해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현장에서만큼은 순서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특수한 점 기반. 항상 특수한 점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해당 점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와 맞아떨어졌는지 점검을 해서 오르면 오케이. 만약 아니라면 그 다음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결론을 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두 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뭐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4분의 5파이, 3 대입하면 3은 A 곱하기 코사인 4분의 5파이 더하기 B가 되고요. 두 번째 4분의 7파이, 0을 대입하면 0은 A 곱하기 그래서 우리는 두 식을 연립하면 AB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코사인 4분의 7파이는 이제 각각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요. 그리고 코사인 4분의 7파이는 2분의 루트 2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식을 이제 뭐 해주시면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을 했더니 이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겠네요. 3은 B가 소거되고 마이너스 루트 2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B는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니까 그냥 B 값은 2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해당 계산을 이어가주면 4분의 27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과 같은 문제가 일단 삼각함수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신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등장한 해당 표현이 이제 준킬러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었습니다. fx는 ft와 관련된 새로운 함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건 분명히 기출에서 여러 번 등장한 소재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어떤 오답 발생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꼭 내 것으로 소화하는 문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볼 문제는 15번 문제입니다. 일단 15번 문제는 최고점 계수가 1인 몇차 함수? 3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리고 gx라는 역시나 무슨 함수? 구간 분할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간 분할 함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함수 중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각각의 함수를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해당 함수 gx는 뭐가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 값을 구하는 게 목적? a 더하기 b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형적인 난이도가 높은 다항함수의 추론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은 일단은 뭐가 보여요? 그렇죠. 미분 가능이 보이네요. 얘들아, fx가 3차 함수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각각의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는 둘 다 무슨 함수? 다항 함수. 따라서 각각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우린 누구만 살피면 돼요? 그렇죠. 구간이 바뀌는 경계점, 원점, 0에서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봐볼게요. 일단 0을 대입했을 때 연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음수 구간에서는 0, 양수 구간은 4분의 1 F0. 따라서 우리는 F0은 얼마다? 0이란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 뭐도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계수도 일치해야 되니까, 그렇죠? 각각의 구간의 걸 미분해보면 다음과 같겠네요. 마이너스 그리고 4분의 1 EBX. 그래서 각각의 구간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고, 이때 마찬가지 누구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F0 그리고 4분의 1 F'I 0이 같아야 되는데, 우린 방금 F0이 얼마인 거 확인했으니까 0인 거 확인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F'I 0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에 이거 해서 다음과 같이 F0은 0이고 F'I 0도 얼마다? 0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봤었던 식이네요. 우린 다음과 같은 식을 보면 필연적으로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연적입니다.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제곱을 인수로 갖게 됩니다. 더불어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몇 차 함수였으니까 3차 함수였으니까 아마도 그냥 이 정도의 해석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3차 함수 fx는 아마 0에서 접하는 형태의 함수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선생님이 fx를 바꿔 써볼게요. 왜? 우리는 첫 번째 조건에서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fx는 x제곱 x-k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 gx가 있는데 일단 gx는 가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가조건을 살펴보면 gx가 누구와 만나는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점이 몇 개 있고요. 두 개 있고요. 마이너스 27과는 오직 몇 개 점에서만,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불어 그 gx가 마이너스 27이 되는 아마도 두 개의 점이 있을 텐데 알파, 베타라고 표기하면 해당 점에서 미분계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당 가나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생님은 gx 함수를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음수 구간과 양수 구간에서 보여지는 어떤 함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는 fx가 x제곱 곱하기 x-k라는 어떤 식을 얻어냈으니까 일단 이를 토대로 각각의 구간에서 보이는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선생님은 그냥 주어진 fx 자리에 일단은 x제곱 x-k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가 보여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즉
음수 구간에서는 최고차 함수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몇 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인 몇 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그럼 더 특이점을 보면 x제곱으로 묶이니까 뭐 이 정도의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의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구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최고차 함수가 4분의 1인 3차 함수가 나오고요. 역시나 x제곱으로 묶어보면 이런 형태로 생긴 함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음수 구간에서 보여지는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인 몇 차 함수? 4차 함수예요. 그렇죠?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알고 있어요.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니까 아마도 x가 아주 작을 때 해당 함수는 뭐 해야 되겠어? 그냥 감소해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조건에서 본 게 있었어요. gx가 누구랑 만나는?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27과 만날 텐데 어딘가에서 뭐 할 텐데 마이너스 27과 만날 텐데 그렇죠? 마이너스 27과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점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려가면 안 돼요. 왜? 미분계수가 뭐여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 27과 만날 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돼? 그쵸? 뭔가 극점을 갖는 형태, 즉 미분계수가 0인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그냥 감소해버리면 이건 미분계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x제곱 인수였잖아, 그쵸? 그 말은 0에서 뭐 해야 돼? 극점 가져야죠. 0에서 뭐 해야 돼? 극점 가져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그리고 0에서는 뭔가 극점 가질 수 있게끔 더불어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뭐가 되게끔 0이 되게끔 하는 함수가 어떤 생김새인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차 함수는 뭐가 중요하고 비율 관계가 중요하고 4차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개형의 생김새가 중요하다. 특히 4차 함수는 개형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4차 함수를 해석하는 과정에선 항상 특수한 함수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4차 함수 중 특수한 함수가 뭐가 있어요? 그래요. 이거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최고차함수 양수인 형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형태가 특수한 거예요. 물론 사중근을 갖는 형태도 있지만 너무 특수해서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추론할 때 일단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될 건 얘네 둘이라니까. 물론 지금은 최고차함수가 뭐니까 음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뒤집어져 가지고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의 함수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얘들아, 이 점에선 뭐하고 이 점에서는 극점, 그쵸? 접하면서 원점 지나고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점에서도 우린 미분계수가 뭐여야 했어? 0이어야 했는데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개형 중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해당 4차 함수를 지금처럼 그려낼 수 있으면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고요. 더불어 0과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될 수 있는? 극점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생김새가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즉 해당 문제 1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음수 구간의 함수는 지금과 같은 생김새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우린 양수 구간에서도 몇 차 함수 있어? 아마 어떤 3차 함수가 있겠네요. 그쵸? 해당 3차 함수가 역시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주어진 점에서 극점을 받고 마이너스 27과 한 점에선 만나야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쵸?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역시나 무슨 점이어야 되니까? 극점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렇죠. 그 그림이 나가야죠.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당 함수를 그려낼 수 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직은 우리가 식을 구성하는 뭐가 많아요? 미지수들이 많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미지수들을 가지고 바로 방정식을 만들어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누굴 만들어내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래프를 바탕으로 식을 생성하고 대입하고 계산을 이어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결정했으니까 그래프를 만들었으니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이제 함수 식 생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 구간부터 보면 얘들아 이렇게 생긴 함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보통 어떻게 식 세우지? 좋습니다. 이렇게 식 세우면 좋을 것 같네요. 얘들아 이거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지점이 있을 때는 그렇죠? 항상 해당 점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어진 지점에서 어떤 비율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비율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이제 해당 함수, 이 보라색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과정에서 그냥 주어진 점을 마이너스 3p 0이라고 해석하고요. 아마도 이 점이 마이너스 3p 0이면 이 점은 얼마? p가 돼야 되겠죠. 왜? 비율이 몇 대 몇이니까? 3대 1이니까. 따라서 주어진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최고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p의 세제곱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7. 해당 식이 결국 어느 구간에 존재하는 음수 구간에 존재하는 몇 차 함수?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좌변 마이너스 x 세제곱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x 제곱과 방금 선생님이 표현한 마이너스 x 더하기 3p의 세제곱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7은 어떤 함수다? 똑같은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단 첫 번째 식 찾았고요. 두 번째 양수 구간도 볼까요? 양수 구간도 너무 전형적이죠, 그렇죠? 역시나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지점이 있고요. 이렇게 해당 점을 잠깐 Q라고 한번 해볼까요? 해당 점을 Q라고 하면 역시나 우린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비율성에 이거 해서 이 Q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되니까 3Q가 되니까 우리는 2대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역시나 우리는 해당 점에서의 어떤 언급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최고차 함계수가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x제곱 x-3q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이런 식도 한번 써볼게요. 4분의 1 x제곱 x제곱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4분의 1 x제곱 x-3q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좌변, 즉 음수 구간에 있는 함수와 그리고 양수 구간에 있는 함수 식을 다음과 같이 생성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무슨 식만, 항등식만 그냥 잘 풀어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렇죠? 위에 거부터 볼까요? 위에 거부터 보면 수치 대입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0 대입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27p 4제곱 마이너스 27이 될 테니까요. 그쵸? 넘어가면 p 4제곱이 1, 10p는 얼마? 1이 돼야 되겠습니다. p가 1이 됐으니까 우린 해당 식처럼 쓸 수 있고요. 아마도 주어진 식을 뭐 해주면
전개해주면 K값, A값 전부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식을 뭐 하면 전개하면 K값, A값 전부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구해볼까요? 좌변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K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 더하기 27X 더하기 27 X 마이너스 1 빼기 27 따라서 전개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7X 제곱 더하기 27X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 27 빼기 27 그렇죠? 마지막 계산을 이어가면 마이너스 X 4제곱이 나올 거고요 8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18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8X 제곱이 나올 거고요 날라가고요 또 날라가겠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식과 눈에 보이는 식이 어떤 식이다? 똑같은 식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A는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을 일단 먼저 찾았고요 K는 마이너스 8 그리고 A는 18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변식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변식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주어진 식과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방금 K값 구했으니까 그냥 K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식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 좀 불편하면 4분의 1 같은 거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양변에 4를 곱해서 X제곱, X 더하기 8 마이너스 4bX 제곱은 X제곱, X 마이너스 3Q 그렇죠? 따라서 X제곱 날려주면 X 마이너스 3Q 이 정도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B값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Q값이 필요하네요. 우리 Q값 구해보고 갈게요. 우리는 아까 해당 함수가 다음과 같이 보이는 함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서? EQ에서 마이너스 27이라는 그 값을 갖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해당 식에다가 EQ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Q 세제곱이 나오고 해당 값이 마이너스 27이니까 우리는 Q 값이 얼마다? 3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Q 값이 3이니까 8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9, 4B는 17, B는 4분의 17이라고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값이 지금 눈에 다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결론은 누구 더하기 누구? A 더하기 B 값이었으니까 우리는 18과 4분의 17 다음과 같은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함수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도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런 류의 문제를 접근하시고 풀 수 있어야만 결국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과정이 많고 계산이 깁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것에 겁먹지 말고 끝까지 나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봅시다. 21번 문항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21번 이제 마찬가지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 함수 나와 있고요. 그리고 F0이 0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때 뭐가 나왔어요? gx가 나왔는데 누가 등장했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공부한 거 누가 등장하면? 정적분으로 등장한 함수가 등장하면 그렇죠? 뭐 하고? 대입하고 뭐 하자? 미분하자. 그래서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함수 gx는 대입하고 미분함으로써 다음 과정이 이어져야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때 문제에선 두 가지 조건을 주었는데요. 하나는 x가 뭐 이상일 때, k 이상일 때 g'x가 0을 만족하는 k 최소값이 얼마다? 2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g2가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두 개 조건을 토대로 fx를 찾는 게 아마도 이 문제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1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일단은 뭐 대입과 미분 같네요. 그래서 뭐 해당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g0은 0이고요. 그리고 미분해보면 g'x가 fx 마이너스 절대값 fx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포함되어 있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네요.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 fx가 0 이상인 구간에선 g'x는 0이 나올 거고요. fx가 0 미만인 구간에선 누가 나올 거야? EFX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g'x라는 함수가 지금과 같이 역시나 뭐가 된다? 구간 분할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때 이제 우리가 가조건을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가조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x가 k 이상일 때 g'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k의 최소값이 얼마? 2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지금처럼 표현된 g'x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fx가 그렇죠? fx가 지금과 같이 세 점에서 만나는 함수였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g'x는 fx가 0 이상의 값을 갖는 구간에선 뭐가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fx가 음수값을 갖는 구간에선 EFX.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함수가 보이는 거예요.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함수 g'x는 선생님이 그려낸 이런 형태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함수 fx가 만나는 세 점을 그냥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결국 주어진 g'x 역시 다음과 같이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떤 의미 있는 경계점의 역할을 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조건을 볼까요? k 이상 구간에서는 항상 뭐가 돼야 돼? g'x가 0이 돼야 돼. 이게 뭘 얘기하냐? 얘들아, 만약에 k가 여기 있어. 그럼 k 이상 구간은 얘를 얘기하는데 항상 0이니? 아니잖아요. 음수 구간 같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k 이상 구간에서 뭐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음수 값을 가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쪽에 있으면 k 이상 구간에선 항상 뭐가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2라는 건 결국 누구? 그렇죠. 감마 값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fx가 누구랑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 중 가장 큰 값이 누가 되고 있다? 2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fx가 아마도 2와 만나는 점이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또 하나 있었네? 뭐 알고 있었죠? 그렇죠. f0가 얼마인 거? 0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0은 2보다 작은 수니까 알파든 베타든 둘 중 하나는 뭘 거라고? 0일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fx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느낌의 형태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 k는 이보다 작다. 그렇죠? 그래서 fx는 결국 0과 1을 지나면서 어떤 나머지 한 점을 선생님이 그냥 k라고 표기해봤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젠 2를 바탕으로 우리 뭐 해볼 거야? g2 값을 그려볼 거야. 뭐 해볼 거야? g2 값을 그려볼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g2 값 얘기를 해볼 건데, 얘들아, g2는
일단은 얘가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ft 빼기 절대값 ft 함수를 봤으니까 그냥 해당 함수를 가지고 0부터 2까지 뭐 해버리면 되겠어. 그냥 연산해버리면 될 것 같네요. 그쵸? 근데 방금 상황이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어쨌든 해당 함수 fx는 누구랑 누구를 지나야 되니까 0과 1을 지나야 되니까 그쵸? 뭔가 이런 모양의 함수가 나올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런 모양의 함수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우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2까지 계산할 거니까 결국은 얘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그쵸? 얘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어차피 여기에서도 0부터 k까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는 게 옳을 것 같네요. 즉 우리는 그냥 어차피 여기서는 얘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자리에 EFT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그냥 주어진 시계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따라서 뭐 이 날려주면 마이너스 4다가 될 테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 연산이 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뭐 ft, fx 다 좋아요. x-2 계산을 하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k 계산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kx제곱 더하기 2kx 정도니까 우리는 x세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kx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마지막은 그냥 적분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해당 적분 계산 하시면서 그냥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주어진 계산하면 이제 다음과 같겠네요. 얍. 4분의 1 곱하기 2n의 제곱 16 마이너스 8 더하기 4k가 이제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k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니까 계산을 하면 4 마이너스 3분의 8 k 더하기 4k가 마이너스 4 계산을 이어가주면 4 마이너스 3분의 8k 마이너스 3분의 4k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4 3분의 4k는 3분의 마이너스 8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란 결과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찾는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몇 차 함수? 3차 함수였고요.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f4는 그냥 해당 식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되니까 4 대입하면 되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6 그래서 48이 우리가 구할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풀었었던 21번 문제 역시 실제 우리 기출문항에서 꽤 여러 번 보였었던 소재이자 표현 방식이에요. 특히 어떤 조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얘들아, 이런 형태 함수 많이 등장합니다. ft 빼기 절대값 ft. 그쵸? 이런 형태 함수 많이 등장하니까 해당 함수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까 선생님이 했듯이 그냥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간 분할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표현 역시나 기출에서 여러 번 등장한 표현입니다. 그쵸? 어떤 G'X, 특정 K 이상일 때 G'X가 0이 되는 최소값이 얼마다? 이때 K는 반드시 뭐가 의미 있는 점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라는 점이 의미 있는 점인 걸 확인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킹하시면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 및 마무리입니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번 시험에서 좀 유의미한 문항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해당 문항들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꼭 오답 분석하시고 또 다시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셔가지고 어떤 비슷한 상황 또는 비슷한 소재, 비슷한 표현 방식의 문항들이 등장했을 때 반드시 맞춰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3월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번 시험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시험 잘 봤어? 그럼 기분 좋으시면 돼요. 내가 이번 시험 못 봤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많구나. 이렇게 잘 계획해서 준비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3월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다가오는 6월 평가원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능과 동일한 출제 기간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치르시면서 본인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건 다가오는 6월 평가원 시험을 대비하여 이제 약 남은 이제 2-3달 동안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떻게 준비할지 명확하게 계획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세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시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받으세요. 그게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번 시험의 결과물인 것 같고요. 또한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말했지만 선택 과목과 관련된 어떤 변동을 줄 거라면 신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시험 뭐 점수가 안 나왔어. 또 공부를 해보니까 뭐 어려워. 어쨌든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미적에서 뭐 확통으로, 미적에서 기하로, 또는 반대 확통에서 미적으로, 뭐 기하에서 미적으로, 또는 뭐 미적에서 기하로, 확통에서 기하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 과목을 바꿀 거라면 꼭 신중하게 하세요. 생각보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학습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신중하게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조언을 받아가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해당 시험은 종료가 났습니다. 해당 시험은 종료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주어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시고요. 이를 토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모의고사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학습을 해 나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을 결정하여 거기에 맞춰서 실천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는 시험이에요. 이번 시험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메드 교육그룹 한세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